자, 이번 클립에는 지난 시간에 문장과 표현식에 대해서 했었는데요. 컨트롤 스트럭처를 지금 하나하나씩 다 설명은 하지 않았지만 지난번에 if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산자 설명을 하고 싶은데 그 전에 연산자에서 그 예제를 작성할 때 쓸 문장이 그 루프 문장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그 중에서 화일문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화일문에 대해서 뭘 알아보고 그 다음에 시퀀셜한 문법. 시퀀셜은 뭐 당연하게 문장 다음에 문장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시퀀셜을 지원하는 게 블록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블록 개념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일문의 문법을 적어볼게요. 화일 스테이트먼트가 됩니다. 화일 스테이트먼트는 while이라고 적고 그 다음에 조건을 적습니다. 조건이 참인 동안 실행될 문장을 이렇게 적어줍니다. 조건이 참인 동안 문장이 계속해서 실행되는 거죠. 간단하죠? 저게 while 스테이트먼트의 문법이고요. 그 다음에 블록, 시퀀셜 문장. 자, 시퀀셜한 문장에는 문장이 있으면 시퀀셜 스테이트먼트입니다. 차례대로 실행되는 문장이라는 뜻입니다. 시퀀셜 스테이트먼트는 문장 1과 문장 2가 있으면 문장을 안 적으려고 했는데 계속 이 문장이라고 적네요. 스테이트먼트가 됩니다. 스테이트먼트가 되는 거고요. 조건도 컨디션이 돼야 되겠죠. 컨디션이라고 적겠습니다. 네, 시퀀셜 스테이트먼트에서는 스테이트먼트를 차례대로 실행을 합니다. 스테이트먼트 1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테이트먼트 2가 있습니다. 스테이트먼트 3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C 컴파일러는 위에서부터 밑으로 차례대로 실행합니다. 뭐 당연하게 생각되지만 실제로 이런 규칙이 있어야 되겠죠. 뭐 밑에서부터 위로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스테이트먼트를 이루는 것 중에는 여러 개의 스테이트먼트를 하나의 스테이트먼트로 만들어 버리는 구조가 있습니다. 그것을 블록이라고 하고요. C에서 블록은 여는 브레이스와 닫는 브레이스 사이에 적어줍니다. 브레이스 사이에는 스테이트먼트를 여러 개 가질 수 있고요. 이런 여러 스테이트먼트는 실제로 하나의 스테이트먼트로 취급이 됩니다. 블록은 여러 스테이트먼트를 하나의 스테이트먼트로 만들어버리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게 블록입니다. 자, 예제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i 변수를 선언했습니다. i를 0으로 초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일문에서 괄호의 조건을 적어주는데 i가 10보다 작은 동안 뭔가를 하고 싶어요. 자, 여기서 i가 10보다 작을 때 뭘 하는가 하면 i를 찍습니다. i 값을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i를 1 증가시켜주고 싶습니다. i를 1 증가시키는 문장은 i는 i 플러스 1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i를 1 증가한 것을 다시 i에 대입을 합니다. 결국 i가 1 증가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i가 0일 때 0은 10보다 작으니까 1입니다. 그래서 실행이 되겠죠. true니까 i를 찍습니다. 0을 찍겠죠. i를 1 증가시킵니다. 그 다음에 다시 화일문에 처음으로 가서 이 조건을 검사합니다. 1에 대해서 검사를 하는 거죠. 1을 찍습니다. 1 증가시킵니다. 2를 찍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0부터 9까지를 찍고 i가 10이 될 때 10보다 작지 않으니까 빠져나오겠죠. 그래서 0부터 9까지가 출력이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문장이 제대로 실행되는지 빌드 보겠습니다. 그래서 스타트 해보면 보십시오. 0만 계속 쭉 찍고 있고 지금 종료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0을 찍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무한 루프가 돌고 있는데 이걸 인피니트 루프라고 하는데요. 무한 루프를 종료하는 방법은 디버그 모드에서 컨트롤 C 누르면 됩니다. 네, 빠져나왔습니다. 자, 왜
제대로 안 될까요? 이 문장이 실행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이 문장이 실행이 안 됐습니다. 자, 보십시오. 화일문의 문법을 보십시오. 화일문의 문법은 조건이 만족하면 문장을 하나 실행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 조건이 만족될 때 이 문장을 하나 실행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장은 실행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일부러 이렇게 적었지만 실제로는 i는 i 플러스 1은 위에 화일 문장과는 전혀 관계가 없이 이렇게 위치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i가 10보다 작다라는 조건이 만족됐을 때 이 두 문장을 동시에 실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두 문장을 하나의 문장처럼 만들어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블락으로요. 블락으로 이렇게 적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하나의 문장 취급됩니다. 그러면은 화일문의 조건이 만족될 때 이 블록을 실행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화일문의 문법을 이렇게 적는 사람이 있습니다. 화일문의 문법을 혹은 예를 들어서 요거를요. 혹은 while condition 블록 그래서 statement 없어도 되고 이렇게 와야 되니까 이렇게 적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적을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statement라는 것 자체가 벌써 블락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블락을 만들면 블락 뒤 statement가 되기 때문에 이 문법 자체는 그냥 완벽한 문법입니다. 블락의 개념을 알고 있으면 따로 이렇게 적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소스로 돌아보면 i가 10보다 작으면 계속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출력을 합니다. 그래서 start without debugging으로 해보면 이렇게 0부터 9까지가 찍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처음 보는 루프 문장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디버그로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버그를 이용하면 값을 관찰하면서 한 줄 한 줄씩 실행할 수 있는데요. 그것을 트레이스 기능이라고 합니다. 화일문에 그렇게 하려면 이 문장이 실행될 때 디버그 모드로 전환되라 라고 컴파일러한테 알려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을 브레이크 포인트를 설정한다라고 하고요. 브레이크 포인트를 설정하는 방법은 윈도우즈 메뉴에서 디버그 메뉴에서 set breakpoint, toggle breakpoint, breakpoint 설정됩니다. 고동색 그 동그라미 아이콘은 이 포인트는 브레이크 포인트라는 뜻이고요. 브레이크 포인트가 설정됐을 때 디버그 컨피그레이션에서 디버그 메뉴에서 계속 지금 스타트 without debugging으로 실행을 했는데 스타트 디버깅으로 실행을 합니다. 그러면 디버그 모드로 실행이 됩니다. 자, 지금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화면이 보이는데 아무것도 안 지켰는데 이 부분에 지금 노란색 화살표가 보이죠. 노란색 화살표를 execution point라고 하고요. 문장이 실행된다는 뜻입니다. 디버그 모드가 실행되면 한 줄 한 줄씩 실행하면서 값들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한 줄 한 줄씩 실행하는 방법은 디버그 메뉴에 보면 step into, step over, step out 이렇게 있는데요. 주로 많이 쓰는 기능은 step into와 step over입니다. step into는 실행해야 될 문장이 함수일 때 함수 내부까지 따라가겠다는 뜻입니다. 함수 내부까지 따라가지 않고 함수를 다 실행한 다음에 함수의 리턴 값을 받아와서 그냥 함수를 전체 실행을 하겠다라는 게 스텝 오버입니다. 그러니까 펑션키 10번을 눌러서 스텝 오버로 계속 따라가다가 함수 내부까지 추적하고 싶으면 스텝 인투를 누르면 되는 거죠. 자, 지금은 F10을 눌러서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따라갈 때 우리가 관찰해야 되는 값은 i 값과 기타 값들입니다. 값을 관찰하는 방법은 와치 윈도우에 변수 값을 추가를 하면 됩니다. 와치 윈도우가 안 보이시는 분은 디버그 윈도우즈 메뉴에 와치를 선택하면 됩니다. 와치를 선택하면 창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와치 창은 많이 쓰기 때문에 여러 개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와치를 추가하면 와치가 추가되는 걸 볼 수 있죠. 자, 와치 1에 변수 값을 추가하는 방법은 빈 곳에 마우스를 클릭하면 입력 가능 상태가 되고요. 변수 이름을 입력을 합니다. 현재 y 값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i 값은 0이라는 뜻입니다. 자, 한 줄 한 줄씩 실행하면서 i 값이 어떻게 바뀌는지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i가 10보다 작다. 이 값이 참인지 거짓인지 와치 윈도우에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rue죠. true니까 실행이 됩니다. F10 누르겠습니다. 자, printf로 i 값을 출력을 합니다. i는 0이니까 0이 출력이 되겠죠. 콘솔 윈도우를 보면 0이 출력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i는 i 플러스 1합니다. i는 0이니까 0 플러스 1하면 1이죠. 1을 다시 i에 대입을 합니다. 그러면 i가 1로 바뀝니다. 파일문의 블록의 끝에 다다르면 다시 처음으로 가서 다시 조건을 검사합니다. 자, i가 1이기 때문에 1이 10보다 작은지 봅니다. 참이죠? 역시 들어옵니다. i를 출력을 합니다. 이번에 i는 1입니다. i를 출력을 하면 1이 출력이 됩니다. 다시 F10을 누릅니다. i가 1 증가합니다. 2로 증가했습니다. i는 2는 10보다 작습니다. true죠? 들어옵니다. 이번에 2를 출력을 하겠죠? 2가 출력이 됐습니다. i를 1 증가시킵니다. i가 3이 되겠죠. 3은 10보다 작습니다. printf가 i를 출력합니다. 3을 출력을 하겠죠. i가 1 증가합니다. 자, 계속해서 F10을 누르겠습니다. i 값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i가 9일 때, 그렇죠, i가 9입니다. 9를 찍겠죠. 9를 찍었습니다. 1 증가합니다. i는 10이 됩니다. 자, 이제 10은 10보다 작은지 비교를 했습니다. 이 문장은 false가 됩니다. 이렇게 이전 값과 다르면 빨간색을 표시가 됩니다. false이기 때문에 화일문에 이 조건이 만족되지 않습니다. 화일문을 빠져나옵니다. 빠져나왔죠. 다시 F10 누르면 프로그램이 중단이 됩니다. 아직 디버기 모드인데 지금 소스 내부까지 따라와 버렸는데 완전히 종료하려면 디버그 모드에서 스탑 디버깅을 선택하면 완전히 종료합니다. 이 소스는 닫고요. 원래 소스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화일문의 구조를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디버그를 이용을 해서 한 줄 한 줄씩 따라가면서 화일문의 구조를 화일문에 사용된 i 변수가 값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자, 이 클립 다음에는 실제로 시퀀셜 스테이트먼트에서 사용되는 블럭, 지금 블럭을 잠시 살펴봤지만 어떻게 살펴드는 동작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 클립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